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공탁이란 것은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저번에 납세담보공탁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라 하면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 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 가처분을 위한 담보공탁,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인가변경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재심의 소제기 또는 상소의 추후 무한 신청 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기 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비용의 담보에 있어서 피고의 담보 제공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합니다.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 제공 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담보액과 담보 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의 담보 제공 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을 하는 방법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 결정,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검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 리턴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한 방법에 의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면 공탁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서 한 통을 교부받은 다음 공탁물을 첨부하여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하며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수령하여 담보 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도 대부분 담보 제공을 명한 법원 재판소의 공탁소에 합니다. 원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담보 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하면 되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공탁 당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법령상 담보 적용의 의무를 지는 자이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담보 제공을 당사자에 하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 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담보 제공 의무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합니다. 담보권의 성질, 민사소송법은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의 범위, 가압류 가처분 관련 담보공탁, 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은 상대방인 가압류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인데 공탁 이후 가압류가 부집행,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가처분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자,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비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가압류 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 채권에까지 담보 조율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의 직접 출급 청구, 공탁가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이 지급합니다. 그러나 담보 취소 결정 정보 및 확정 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공탁자는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 정보 및 학생 증명으로 공탁 원인 소존을 증명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전에 그 신청을 취하했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담보 취소 절차 없이 결정된 취하증명서 또는 각하 결정 정본으로 공탁 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의 취소란 담보 제공자가 담보의 필요가 소멸된 경우 제공된 담보를 반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민사소송법은 담보 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 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은 물론 담보 제공자의 담보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및 압류 정보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 승계인을 포함합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대기업에서 공탁을 거래처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하고 있으며 개인 사건도 수많이 처리했습니다. 그 공탁 하실 일 있으면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본부사 김철중입니다.